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 실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37.5점 나왔네요. 뭐 하다 보면 되겠지요. 자, 1번입니다. 강의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강의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시험 보려고 공부하려고 촬영한 영상이고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 찾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실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사유이고요. 답은 4번.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 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아니면 이제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게 확인 설명 사항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옳은 거입니다.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혹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대표자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설 등록은 법인 혹은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해서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도 괜찮고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꼭 소유권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만 이렇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1번이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 받았으면 이제 경제활동이 안 돼요. 결격 사유이고요. 피특정 후견인, 이 좀 보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으로 혹은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그러니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 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3년간 승계되죠. 결격 사유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괜찮습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죠. 해산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취소된 게 아니라 그냥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취소 처분을 받은 게 아니죠. 해산이나 휴업, 뭐 그냥 자발적으로 해산하거나 어떤 처분을 받지 않은 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기억디귿이고요. 4번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
해당하는 거, 뭐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죠. 뭐 가압류 등기 여부 관계 없습니다. 예, 다 중개 대상물이죠. 임목이라든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개 대상물이고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아닙니다. 가압류 되었건 안 되었건 토지, 뭐 등기가 되었건 안 되었건 토지의 정착물 중개 대상입니다. 중개 대상은 기억되는 리얼,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3번 이고요. 자,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거예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예, 될 수 없고요. 중개보조원도 안 되고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자, 공인중개사는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안 되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지났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이 최대 6개월이니까 6개월 지났으면 최대로 받았어도 임원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시켜주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처분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해서는 좀 세요. 자격증 대여라든지 이런 거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틀린 거 4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 할 수 있는 거.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겸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가능한데 주택용지는 안 돼요. 주택용지는 안 됩니다. 주택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 대행, 예, 분양, 관리, 주택의 분양, 주택 관리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금융의 알선은 안 됩니다. 용역 알선은 되는데 금융 알선은 안 돼요. 자,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이 공매대상 동산도 법인의 겸업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카운셀링, 교육 가능해요. 니은, 미음, 겸업 가능합니다. 7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 옳은 거 찾겠습니다.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 동일 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는 없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돼요. 네,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분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본사무소가 있는 곳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네. 법인에서 가능하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자가 꼭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고요. 계약은 공인중개사 반드시 해야죠. 계약서 작성은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고요. 업에 관련된 것은 등록관청 되겠습니다. 자격은 시도지사, 업은 등록관청. 8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아닌 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 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돼야 돼요.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분사무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된 사무소는 이제 개설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사무소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분사무소는 신고하면 돼요. 신고. 굳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답이 두 개인가 봐요. 8번에 3번, 4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3개월을 초과한 중개사 사무소, 예, 휴업신고 해야죠. 예, 휴업신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분사무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 필요 없고요. 9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 옳은 건데요.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인장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되고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가 아니라 그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뭐든지 다 주된 사무소에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되고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해야죠. 예, 명시해야죠. 자, 그래서 옳은 거 1번이었습니다. 11번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옳은 거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하면 안 되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죠. 광고할 때는 그 공인중개사 이름, 연락처,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이겠죠? 3개월 분기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1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그리고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원본 게시해야 합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1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옳은 건데요.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할지역 내로 이전하면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 변경사항을 그냥 기재해서 교부하면 되는데 외의 지역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갑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죠.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되고요.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 틀린 거 보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그 처분일로부터 행정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예, 옳지 않은 거 1번이었고요. 옳은 설명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사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요. 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항은 아닙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틀린 거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마도 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뭐 이런 걸까요? 이중계약? 뭐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16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갑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요. 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해야 하고요. 갑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고요. 4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갑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혹은 그 공탁금 중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17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틀린 거 보겠습니다. 을의 업무상 행위는 갑의 행위로 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니까요. 을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갑과 을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함께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을은 갑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 대행할 수 있고요. 4번 을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을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갑도 법인 대표 공인중개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다만 갑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가 확실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양벌 규정이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잘 뽑아야 돼요. 5번 갑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하고요. 18번입니다. 을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겠습니다. 1번 갑의 고의와 과실 없이 을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갑은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3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보고 있습니다. 19번 가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금지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무등록인데 그거 알면서 의뢰했다. 금지 행위이고요. 자,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했다. 공인중개사도 사람인데요. 공인중개사도 지분이 있어야죠. 이게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거래는 안 되는데 다른 그 개업공인중개사 통해서 중개를 했으니까 직접 거래 아니고요. 3번 자기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4번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19번에 2번이고요. 20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해당하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취소 사유, 지정 취소 사유이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
사유에 해당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 이때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리을,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음,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아이고, 사망한 경우, 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예, 운영한 경우, 예, 기억, 니은, 리을, 미음,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디귿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했으면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20번에 4번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